여러분, 문득 거울 속 낯선 얼굴과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어느새 깊어져 버린 주름, 예전엔 가볍게 올랐던 계단 앞에서 숨을 고르게 되고 손목을 돌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변화들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이제 부모님이 걷던 그 길 위에 서 있구나. 오늘은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겪는 신체적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게 해주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이 내쉬던 깊은 한숨과 답답했던 느린 걸음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간이 단지 불편함과 두려움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대를 잇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확장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걸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당신에게도 필요하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응원의 힘이 되어줍니다. 한때는 그저 괜한 걱정이라 여겼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이야기,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시던 발걸음,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 중 문득 멈춰있던 그 깊은 눈빛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제 마음 깊숙이 아프도록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우리의 몸도 조용히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잠깐만 쉬면 금세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한밤중의 깊은 숙면은 점점 더 귀한 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인생의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려 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개운함이 아니라 뻣뻣하게 굳어버린 관절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허리를 바로 세우는 것도 버겁고, 무릎은 마디마다 뚝뚝 소리를 내며 쉽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오일이 마른 자동차처럼 몸 곳곳이 삐걱거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바닥을 꾹 누르는 듯한 발바닥 통증이 올라옵니다. 걸을 땐 괜찮은 것 같다가도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찌릿한 통증이 다시 찾아오죠.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이유 없는 아픔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방에 들어간 이유를 까먹고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들어왔더라? 곧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 찰나의 공백이 왠지 낯설고 속으로 조용히 스치듯 묻습니다. 혹시 나도 벌써?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슬며시 마음속에 들어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누가 무릎 수술했대. 걔는 혈압이 높게 나와서 약 먹기 시작했대. 언젠가부터 건강검진 결과가 식사 자리의 주요 대화 주제가 되었고, 병원 이름, 의사 평판, 어떤 보험이 더 나은지에 대한 정보들이 친구들 사이에 새로운 공통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삶의 대화 주제가 조용히 바뀌어 있다는 걸 느낄 때 세월의 흐름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릎 수술 후 두 손을 짚고 계단을 천천히 거의 기듯 올라가시던 어머니, 작은 약통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이건 아침 공복, 이건 점심 먹고, 이건 저녁 전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던 아버지. 그 장면들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길이 나의 앞에 놓여 있고 조용히 따라오고 있음을 몸이 먼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 주변에는 효도라는 말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잘 쓰인 한 편의 소설처럼 묵직한 감동과 삶의 본질을 일깨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숨가쁜 날들이 이어져도
부모님과의 시간은 단 한 번도 후순위로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부모님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일이 바쁜 와중에도 부모님과의 식사 한 끼, 병원 진료 동행, 그들과 손을 잡고 나누는 짧은 대화가 그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감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바쁜 삶 속에서도 부모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과의 시간을 미뤄왔을까? 또 그 미룸의 이면에는 귀찮음과 성가심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내 안에 분명히 있었음을 이제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내 자식 일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말 없이 발벗고 나섰던 거죠. 정작 나를 위해 헌신했던 부모님께는 그 마음의 절반도 제대로 건넨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꺼이 뒤로 미루고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분이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사이자 부끄러움입니다. 가까운 곳에 이토록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가장 따뜻하게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 깊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 그분의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맨발로 걷는 것 같은 날들의 시작이었죠. 그 시간은 무섭기도 하고 낯설었으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주 병원에 간다는 말은 그에게 이제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당연하고 익숙한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변수와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대학병원 특유의 복잡하고 낯선 구조, 마치 미로처럼 얽혀있는 긴 복도를 따라 해당 진료과를 찾아다녀야 하죠. 그리고 몇 시간이고 기약 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 시끄러운 소음 소리와 하염없이 불리는 번호표 사이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마음을 졸이는 시간입니다. 피를 뽑고 CT를 찍고 MRI 순서를 기다리는 이 모두가 힘들고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듣게 되는 의사의 말은 언제나 짧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에 대비해 질문 내용에 신경을 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 이름이 언급되기라도 하면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고 전문 서적과 논문까지 찾아 읽으며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지워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실 때 그는 말없이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 손길엔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순간을 함께 살아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토록 고단하고 복잡한 과정을 단 한 번의 불평도 어떠한 짜증도 없이 감당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내가 왜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 하지? 하는 원망이나 좌절감이 들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선 그 어떤 불만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인내와 깊은 사랑이 그의 눈빛과 말투, 행동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레 제가 물었습니다. 쉬는 날마다 병원 가는 거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내분이랑 교류를 하시면 좀 더 편하실 텐데요. 그는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주로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기 때문에 모든 치료 과정을 더 잘 알고 있어서 이러는 게 서로에게 편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이 가야 편하게 생각하시죠. 짧고 담담한 한마디는 어떤 미사 여구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오래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젊은 시절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위해 내어주셨던 그 많은 날들,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조용히 응답하고자 하는 다짐, 그 말 속에는 효도라는 단어조차 작게 느껴질 만큼의 무게와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부모님과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삶의 여정과 그 안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분의 삶은 바로 이 말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든 몸만을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픈 몸 안에 담겨 있던 한 사람의 지난 세월과 무게, 그 시간 속에 켜켜이 쌓여온 수많은 이야기들과 기쁨과 슬픔, 그리고 추억까지 깊이 품었습니다. 그가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는 의무가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삶 전체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껴안는 일이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자세는 말보다 더 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식사를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의 옆모습이 유난히 지쳐 보이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은 게 많이 힘들고 지쳐 보여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던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나 봐요. 요즘 아버지를 보면서 그분이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마주할 때마다 마치 내 미래를 미리 보는 기분이 들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죠. 이래야만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히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한 인간의 태도에 관한 아주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느낀 건 언젠가 마주할 자신의 미래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한 위로이자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의 담백한 자세였습니다. 부모의 삶을 품으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자신을 준비하는 길. 그것이 바로 그가 보여준 삶의 깊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매주 어머니 곁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얼굴만 비추고 오는 방문이 아니라 늙고 힘없는 한 여인의 삶 속에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귀가 점점 잘 들리지 않아 사람들과의 소통이 서서히 어려워진 그녀를 위해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히 메모하고 장을 봐드리며 냉장고 속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작은 불편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 일상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길은 그저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운 세계에
아들이 함께 있어주려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하게 여긴 시간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그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어머니 곁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별일 아닌 소소한 순간에도 함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 평범함. 그에게 효도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반짝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 그 모든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 그는 그 사랑을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매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해져 봅니다.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그의 삶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부모님께 얼마나 무심했을까? 자식으로서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를 위해 제대로 된 마음으로 보살핀 적이 있었던가? 그의 조용한 헌신을 통해 오래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녀를 향한 걱정, 무뚝뚝하지만 깊은 애정, 그리고 말없이 전해지던 손길 속에 그들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연결,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는 아버지의 손길로 접목한 화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식물을 함께 옮겨 심던 날,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초는 물을 많이 주고 정성을 많이 쏟아야 잘 자라는 식물이다. 내가 심어줬으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보아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속엔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그 화초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식물은 단순한 장식도 생명체 그 이상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살이 잘 드는지 살펴보고 새로 돋은 잎을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아버지의 마음과 기운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제 안에서 자라고 있고 우리 집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같이 하고 있음을 묵묵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강을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음에서 중년으로 그리고 중년에서 노년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그 안에서 조심스레 자신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오늘 느낀 몸의 변화, 문득 찾아오는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작고 연약한 화초 한 그루에서 건져 올린 위안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버지의 눈빛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도 조금은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날이 오겠지요. 그렇게 세대를 따라 흐르는 이해와 사랑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은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다. 그들이 떠날 때마다 한 권의 책이 불타버린다. 오늘도 저는 베란다의 화초에 조심스레 물을 주며 조용히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꼭 한번 뵙고 싶은 아버지. 다음 주가 기일이에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그 슬펐던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저도 그런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노년은 두려운 미래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가 무르익는 소중하고 존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결국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음 세대는 그들의 삶을 배워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말보다 더 조용했고 행동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노년은 단지 육체의 쇠퇴가 아니라 삶의 깊이가 고요히 쌓여가는 시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사랑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들도 나의 눈빛 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삶의 존엄을 조용히 발견해 주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 진심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오늘에도 조용한 울림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